함께 만드는 가치, 함께 이루는 꿈, 사람이 행복한 세상, 여기는 중원의인 종합복지관 미디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본부팀 최유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본부팀 홍세 사회복지사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을 알리는 6월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복지관은 아직 겨울에 멈춰있는 듯 어색하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6월을 생각하면 푸르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푸른 하늘 그리고 또 초록색과 연두색이 섞인 산을 보면 희망이나 행복 등의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6월의 푸른 계절처럼 복지관 어르신들께서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기획방송 2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기획방송 1편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복지관 SNS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선생님, 오늘도 중원방송단 어르신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방송단 어르신께서 평상시 감명 깊게 생각한 시 낭독과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생활 경험담,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체와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사 소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이죠. 오늘도 역시 복지관 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산슬이 부릅니다. 합정역 5번 출구. 나는 상수 너는 망원 한정거장촌에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연인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아하 합정역 5번 출구 합정역 5번 출구. 세희씨, 네? 여기는 모란역인데요. 네, 맞네요. 지금부터 들려줄 내용은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 어르신들이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손수 작성한 글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김성옥 어르신께서 평상시 인상 깊게 생각하던 시를 복지관 어르신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의 김성옥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시 한 편을 복지관 어르신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구슬이라도 가슴으로 품으면 보석이 될 것이고 흔하디 흔한 물 한 잔도 마음으로 마시면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웃이 있는 자는 필시 사랑의 향기가 있을 것이고 이웃이 없는 자는 필시 마음의 가시가 있을 터. 꽃잎이 햇살에 웃듯
나뭇잎이 바람에 춤추듯 일상의 잔잔한 기쁨으로 서로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당신과 나의 인연이 설령 영원을 약속하지는 못할지라도 먼 훗날 기억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과 외출 약속이 힘들어졌지만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화와 SNS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시 낭독을 들으니 친구들과 지인분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친구들과 지인분들께 안부 연락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변하는 일상생활의 경험담을 이마진 어르신께서 준비하셔서 노래 끝나고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와 장동원이 부르네요. 파트너.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 임아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자주 사용하지 않던 마스크는 생활화가 되었고 손 씻기와 손 소독도 매우 중요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외출 전 양치질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 신문 매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치과명예 교수인 마틴 에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직전 2분의 양치질을 추천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치약에는 항균성 핸드젤과 동일한 세제가 들어있으며 치약은 입안의 질병 발생을 줄이고 질병을 터뜨릴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약의 항균 효과는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평상시보다 양치질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또한 외출하기 겁이 나는 시국인 만큼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야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집안 구석구석 쌓였던 먼지도 닦아내고 입지 않는 묵은 옷들도 정리하며 평상시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집안의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집안 구석에서 찾아낸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방석도 리폼하고 반찬도 만들어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소소한 일상이 나를 바쁘게 움직이고 하였답니다. 가끔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조심스럽게 복지관 동료들도 만나 차도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담소도 나누고 있죠. 이에 중원노인 종합복지관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으며 복지관 개관을 모두들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막이 내리기를 기대하며 조만간에 중원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웃으며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마진 어르신 글을 봤을 때 보니까 며칠 전에 양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드릴 글은 코로나19의 실체와 대책으로 영규현 어르신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코로나19의 실제와 대책.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 연규원입니다. 제가 오늘 복지관 어르신들과 공유할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체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창궐 하여 우리나라에 금년 1월부터 나타났으며 급기야는 전 세계에 창궐하여 인간사회에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2015년에 예측된 바이러스였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나요? 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슨의 교신을 보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속의 쟁글릴 리 씨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소 소속의 랄프스 발릭 교수가 2015년에 여러가지 사스 바이러스 유전자를 조력하여 지금의 코로나19와 유사한 바이러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저널에서 몇 년 후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미리 그 예방과 치료제를 위한 백신과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의도였다고 했으나 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불행하게도 아직 미완성이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중국의 말뚝박쥐와 야생쥐가 숙식이며 2002년에 창궐한 사스 바이러스는 사양 고양이가 2012년에 창궐한 메르스는 낙타가 숙주라고 합니다. 또한 천산갑에서도 유사한 사스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스 계열의 바이러스의 대책은 백신 및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방역 대책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 씻기, 비대면 접촉 등 사회적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변이, 모든 바이러스는 변이가 가능하며 코로나19도 약 한 달에 2개 정도로 변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백신 개발과 치료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군다나 전파 속도도 강력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다량의 감염자가 발생되고 변이 속도도 가속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대책은 돌연 변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2차, 3차, 4차로 사람에게 전이되는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구의 인류 멸망은 핵전쟁도 아니고 지구온난화도 경제나 기아 문제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도 없는 바이러스의 창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의 세계적인 모범국이 된 것은 치료를 잘 해서가 아니라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마스크 생활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활동 금지 등 강력한 방역 활동으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만 전파를 막았다고 하여 바이러스 변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풍토병 가능성과 바이러스의 변이를 막기 위해 방역 성공 국가와 협력하여 책임있는 방역을 하여야만 금세기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하여 코로나19 극복합시다. 네, 힘을 내기 위해서는 한국인은 우선 밥힘이죠. 무시 못하잖아요. 도정옥 어르신께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사 소개를 준비하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 조정옥입니다. 방송단 마지막 코너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식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잡곡밥입니다. 요즘 많은 댁에서 잡곡으로 혼식을 하고 계신데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현미 찹쌀, 서리태, 찰수수, 찰기장, 귀리, 다시마, 대추, 표고버섯을 씻어 1시간쯤 불려서 밥을 합니다. 찰진 곡식들은 우리 몸을 덥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표고버섯은 다당체인 렌티날이란 성분이 있어 체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주고 항암 효과와 B형 간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귀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압 강화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서리태는 단백질의 보고이며 흰머리도 검게 한다는 고사가 있고, 대추는 강장제로 옛부터 젊음의 상징이죠. 둘째로는 된장찌개입니다. 구수한 맛과 특유의 향은 식욕을 돋우며 항암 기능과 고혈압 예방, 노화 방지, 골다공증 억제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고등어 조림입니다. 오메가3가 있어 동맥 경화와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이며 뼈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항상 먹는 김치입니다. 유산균은 물론이고 섬유질이 많아 대장암, 위암 예방에 좋고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다섯째, 싱싱한 야채입니다. 모든 야채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 생으로 먹거나 데쳐서 먹어도 소화 흡수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면역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휴관임에도 복지관을 위해 방송단 활동에 참여해주신 김성우, 영규현, 이마진, 조정옥 어르신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찬원이 부릅니다. 진또배기. 마을의 평화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허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밤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네, 보고 싶은 얼굴이죠? 직원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중원, 새로운 얼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박희진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부장님,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어르신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려야 되니까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노인복지관 박희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월 6일에 입사했는데 그때 복지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인사드려야 되는데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다시 문을 열면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과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그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오기 전까지 사회복지 길이 궁금합니다. 걸어오신 사회복지의 길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의 길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요. 제가 중원에 오기 전에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온 지 18년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제 나이도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사회복지를 위해 묵묵히 한 길로 걸어오셨던 부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혹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계기로 복지관에 오시게 됐나요? 저는 면접을 보고 당당하게 입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관에서 공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설레었어요. 어르신들 그리고 직원들하고 관장님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오시고 복지관 개관하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게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복지관이 휴관 중인데 개관 이후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펼치기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죠. 아마 개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하고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소규모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규모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오시게 되면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빨리 복지관 문을 열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방송실에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박희진 부장님이랑 함께하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진 부장님 얼굴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개관하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쉽게도 이 영상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방송인데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돌보는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가치를 담아 기획방송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이 개관하면 더더욱 더 많은 다채로운 내용을 담아서 중원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팀 최유진, 홍생희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